9월 첫째 주. 오늘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아무튼. 비 온다고 하는데 비는 안 오네. 근데, 습도가 있어서 내가 걷기에는 조금 싫은 날씨이긴 해. 그래도 좀 땀 흘리고 나면, 몰라, 좀 그날 활력이 솟으니까, 오늘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혼자 주저리 떠들면서 걸어볼게요. 9월달 들어서 어우 경기가 정말 안 좋아졌어. 원래는 추석 한 2주 전부터 대목을 타기 시작하는데 뭘까 왜일까. 저번 달은 그나마 거시기 보조금 때문에 조금 할만했는데 오늘은 이번 달은 초장부터 달 초부터 많이 힘들고, 많은 대표님들이 통화를 해보면 많이 힘들다고 하셔요. 근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엔 여전히 그런 것 같긴 한데 막 엄청 불안했거든. 며칠 안 되면. 지금도 그건 남아있어. 근데 그 정도가 많이 약해졌다. 장사 이제 9년차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20년, 제가 9년에서 좀 있으면 30년이 되는데 좀 많이 그 마음이 좀 많이 무뎌졌다. 확실히 옛날보다는 그 불안한 정도가 좀 낮아지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 무뎌진 게 다행인지 뭔지 몰라도 정신건강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두 할 거 아니니까. 요즘에는 이제 언어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언어, 화법, 말에 대한 걸 많이 읽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한 5년 전, 3년 전만 해도 그런 책들을 읽으면 말이라는 게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잖아. 그럼 어쩌라고. 그때는 거기에서 끝났어. 사고의 확장의 영역이. 근데 요즘은 그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 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져서 내 주의가 변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옛날보다 깊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말이라는 게 무섭고 내 행동을 그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행동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좋은 말, 되는 말, 긍정의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촌동에 사람이 꽤 많은데 역시 송촌 닭갈비. 어우 사람 많아. 5.5 닭갈비였는데 상호명을 송촌 닭갈비로 바꾸셨어요. 저 뒤로 보이죠? 우리 송촌동에서 닭갈비 하면 대표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부산갈매기. 새로 생긴 식당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전 맛집에서 네이버 상위 대전 맛집 카테고리에 검색어에 50위 안에 항상 있더라고. 오, 대단한 것 같아. 요즘엔 대전 맛집이 좀 이상해요. 옛날에는 항상 성심당을 필두로 대전의 강자들 한 10곳, 한 15곳이 항상 상위에 있었는데 요즘은 매주 바뀌고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유지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왜 네이버가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뭔가 홍보 업체들한테서 칼을 빼들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송촌동 좀 이렇게 메인 상권을 지나서 그 다음 상권으로 왔는데 여긴 확 분위기가 다르네. 완전히 반전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없어. 매장에도 없고 길거리에도 없어. 사람이 별로 안 보이죠? 아까 메인 상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상권에서도 사람이 없어도 잘 되는 데만 잘 돼. 참 신기해. 잘 되는 데만 잘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불경기에도 잘 되는 데는 뭔가만의 컨셉이 있어요. 그 식당의 컨셉. 근데 그 큰 식당의 컨셉이 독특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 뭔가
뭐 이질감이 안 들어. 항상 좀 새로운데 익숙한데 새로운 식당들이 많아요. 아니면 엄청 높거든가 그 카테고리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든가 새로운데 그게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불편하게 안 다가오고 좀 이렇게 신비롭게 다가오는 애들이 있어요. 익숙한데 신비롭게. 성심당의 튀김소보루처럼 그런 식당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컨셉이 아무튼 있는 식당. 보면서 지금 제 눈에 그 뭐지? 소고기 저렴하게 파는 소고기 가성비 집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송촌동에만 벌써 3군데가 생긴 걸로, 이 상권에만 3군데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요런 거 보면 좀 무섭기도 해요. 제가 매일 막 10번씩 이 동네를 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 40몇 년 살면서 송촌동과 법동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막 매일 막 이 시간에 이거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올 때마다 그 소고기 저렴한 가성비 집들은 항상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런 유행이라든가 뭔가 한번 붐이 불잖아요. 이게 진짜 고객들의 뭔가 그런 니즈로 해서 생겨난 것인지, 그냥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가공자가 뭔가 만들어서 밀어붙여가지고 뭔가 붐이 일어난 건지,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소고기집은 좀 후자인 것 같아요. 근데 매해 그런 아이템들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항상 계시는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나도 들은 얘기인데 가게를 차릴 때 본사에서 돈을 빌려준대요. 몇십억을. 요즘 뭐 샤브샤브 매장도 엄청나게 유행이잖아. 근데 거기서 본사에서 중간에 어떤 업체가 돈을 빌려준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그리고 한 3, 4명이서 그 돈을 같이 빌려서 같이 들어간답니다. 투자를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갚아나가는 거죠. 근데 금리를 조금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많이 비싸게 해서 받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업은 항상 변하는 것 같아. 어떻게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돈 빌려주고 창업하는 거를 착한 업체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안 좋은 대부업이잖아. 요식업을 가장한. 옛날에 뭐 갈비집이 그런 집도 있었고 프랜차이즈. 지금은 뭐 약간 샤브집들이 그런 집도 많고, 지금은 또 저가 한우집들이 그런 집들이 많고, 다 대부업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뭔가 유행을 타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텔인가요? 아무튼 제로투원 쓰신 분.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제로투.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카테고리를 독점하라. 그리고 신병철 박사님의 논백경제. 저는 그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그 3권의 책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강릉에 동화가든이 또 있고, 짬뽕 순두부, 뭐 원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원조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뭐 핸드폰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제가 찍고 있는 아이폰도 원래는 노키아긴 하지만 약간 그 시장에서 원조 브랜드를 갖고 있고 1등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어디야? 대표적으로 대전의 성심당 튀김소보루, 명란바게트. 익숙한 것과 익숙한 것을 더해서 막 매력적인 익숙함을 만들었죠. 그런 거 보면 참 이런 업들은 뭔가 이런 행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삼계탕이 있었겠냐고, 맨 처음부터 곰탕이 있었겠냐고. 누군가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타이핑, 서브 타이핑 전략이라고 하는데 1등 전략이라고도 하죠. 시장을 좁히고 좁혀서 이제 경쟁하지 말고 1등을 치고 나가서 독점해라. 그 시장에서는 너만의 시장에서 1등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브랜딩, 뭐 음식에나든가 아이템에 매력적인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 손님들을 접객하는 그런 마인드. 참 이 접객하니까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일하는 직원들은 친절하게 일하기 좀 싫어해요. 좀 까다롭다고 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일하는 거를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손님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냐면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남한테 숙이는 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제가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많이 겪어보고 면접을 해보고 일을 같이 해보면서 그런 분이 많다는 걸 느껴요. 근데 또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내가 식당 가면 그런 친절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해. 뭐 어디 뭐 구청을 가도, 동사무소를 가도, 뭐 심지어는 뭐 동네 관리사무소를 들어가도 작은 데 가서 다 친절한 걸 바라거든. 그런데 내가 당장 일에 앞서서 나설 때는 그렇게 앞에 서서 친절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 아니면 제가 부족해서 아직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그거 모습을 보고 성취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영업이나 식당을 하시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형 중에 청주에 금용이라는 형이 있어요. 돌짜장, 지글지글 돌짜장 2인분을 해가지고 판으로 해서 크게, 돌짜장 들어보신 분들 있죠?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그 형님이 채택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약간 그 형님이 그래요. 남들이 막 즐거워하는 거,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손님이 즐거워하면 그걸 되게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약간 앞에서 E라고 하죠. 약간 요즘엔 MBTI 성향이.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하시면, 특히 홀에 계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I인 성격들, 내성적인 분들이 식당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시스템 개발하고 뭐 주방에서 좀 더 섬세하게 뭐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뭐 클린을 더 신경 쓴다든가. 저희 와이프가 완전 아이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줘요. 제가 못 챙기는 부분, 저는 극이에요, 극이. 처음 만났는데도 한 10년, 20년 만난 사람처럼 손님을 대합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제가 좀 덜렁거려요, 많이. 많이 생각을 못해요. ADHD도 심하다 보니까 많이 해봤자 한두 가지인데, 그 한두 가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뒤에서 세심하게 그런 거를 많이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파트너가 되거나, 이런 부부가 한 명은 이제 내성적, 한 명은 외향적인 분들이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식당을 보면서 놀라운 게, 문 열지 얼마 안 됐는데 막 1억 5천, 2억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엄마를 통해서 30년 돼서 이제 매출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문 열자마자 1억, 2억이야. 와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을까. 뭐 김성호 회장님도 지금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뭘 할 거냐, 뭘 안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식당은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 근데 식당으로 그렇게 문 열자마자 그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오늘 읽은 책에 참 그 내용이 있었다. 그런 분들을 보고 나랑 비교하지 말래요. 오늘 읽었는데 비교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이 닥쳐온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랍니다. 나 자신 또한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므로 성장하고 있고, 저분들은 나의 어떤 자극제를 삼아서 나의 그런 뭔가 내 업의 발전에 있어서 자극제로, 원동력으로, 그렇게 해서 배울 점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순간 또 비교 들어갈 뻔했네. 그러고 보면 참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식당을 하면서 재밌는 게, 힘든 게 엄청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재미를 찾으라고 하면, 제가 이 식당을 차리면서 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도서관을 대학교 다닐 때 상학과 나왔는데, 대학교 다닐 때 자러 들어간 적 몇 번 있어요. 왜? 시원하잖아요. 노인 어르신들이 은행 들어가면 시원하듯이 그렇게 전 도서관을 찾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저희 같은 클래스의 98학번에 박철땡 선배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성악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초루 형이랑 저만 그랬어요. 에어컨 바람 쐬러 들어갔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책을 수백 권을 읽었어요. 책값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요. 지금도 이제 저만 읽는 게 아니라 제 큰딸의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도 막 읽고, 좀 쓰면 제자리에 갖다 놔라, 딸아. 맨날 이상한데 뭐 침대 밑에 두지 말고, 아빠도 또 읽어야 되는데. 여튼 이야기가 샜는데,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그리고 세미나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전 일하는 거 정말 식당 일을 정말 싫었습니다. 두부를 이렇게 조리는 건 좋아했는데, 막 이렇게 된장찌개 들어간 두부를 좋아했는데, 두부 요리 자체를 두부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모두부 먹는 거는, 도토리묵이라든가. 근데 제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두부를 많이 먹고, 누구보다도 세미나를 많이 다니며,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옛날에는 막 한 페이지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 막 한 단락 읽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책 읽었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50페이지 가량은 읽은 것 같아요. 수르륵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던 과정들이 재밌어요. 고명환 작가님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병원 입원하실 일이 있으셨대요.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옛날에 뭐 고시촌에서 열심히 뭐 노력하셨던 놈들이 가장 마음에 남으실 답니다. 추억이겠죠.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단 어디 놀러가서 뭐 경험 쌓는 것도 추억이겠지만, 그것도 발전되겠지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발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책 읽고 세미나 다니고 식당을 업을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저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말 힘든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성취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식당 하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제 삶의 터 매봉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개족산도부 전골이라고 크게 써있지만 매봉식당이라고 또 작게 써있어요. 옛날에는 매봉식당으로만 적혀놓으니까 뭘 파시는지 모르겠더라고. 모른다고 하신 분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개족산 두부 전골이라고 해놨고, 저희 집 옆에 정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어요. 개족산. 개족산이 있는데, 개족산이 원래 죽은 산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웅래 회장님, 선양, 요즘 엄청 본인이 스타시죠. 그분 때문에 엄청 유명한 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 식당도 한번 와주십시오. 개족산 맛집 치면 저희 집 1등인데 왜 안 와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짠 중앙으로 한번 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산을 따서, 이름을 따서 개족산 두부전골이라고 했고요. 매봉식당을 작게 써놨어요. 아무튼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와 주시는 식당이 됐고, 많이 찾아와 준다고 하면 또 욕먹을라나, 가끔 만석을 이루는 식당이 됐고요. 참 그 점에서 감사하고, 어머니의 세월과 저의 세월과 그리고 저희 식당에서 28년 동안 같이 일해준 제 이모 같은 존재 있습니다. 우리 이모, 친이모는 아닌데 제가 진짜 이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다 보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산책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